난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일까? 겨울 공기가 마당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오래된 단독주택. 한지은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신발을 벗는 순간 안방에서 텔레비전 뉴스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 복지관 출근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마자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설거지를 했는데도 다시 정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무렵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은 죽으러 할 거니? 오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어머니. 속 편하시라고 전복죽 끓이려고요. 오명자는 싱크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쌀은 미리 불려야 맛이 나지. 지은은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이 이 집으로 들어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전세를 정리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날 지은은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다. 하지만 잠깐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명자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집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자부심은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지요. 장롱 위치, 식탁 자리, 냉장고 정리 방식까지 모두 명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늘 바뀌었습니다. 김치통 위치가 하루 사이에 달라지고 세탁기 코스가 잘못됐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자는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말로 지적했습니다.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깊게 남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죽이 올라왔습니다. 김이 조용히 올라왔지요. 명자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잠시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은 괜찮네. 그 한마디가 칭찬인지 평가인지 지은은 늘 헷갈렸습니다. 잠시 후 초등학교 3학년 딸 강아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이 덜 깬 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있어? 응. 운동화 챙겨놨어. 하리는 식탁에 앉으며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볶음밥 해줘요? 명자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학교 다녀오면 해줄게. 그 순간 지은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였지만 출근 준비를 마친 지은은 현관 앞에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려는 순간 명자가 말했습니다. 퇴근은 몇 시니? 오늘은 프로그램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깐 말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제가 끝나고 바로 갈 예정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만도 이해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호함이 지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지은은 자신이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자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고 반찬 레시피를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들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며느리인지, 손님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는 존재인지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지관에서는 노인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 가족 갈등, 세대 차이. 그 말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오늘 엄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잘 모르겠어. 그냥 말수가 적어.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빛이 건물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장을 보며 전복과 채소를 샀습니다. 명자가 좋아하는 재료였습니다. 봉지를 들고 골목을 걸어가면서 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고 안방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 숙제 확인해라. 짧은 글씨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날 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이 집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왔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지켜온 시간 속에서 자신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은은 물을 잠그며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곧 더 큰 균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균열이 서로의 마음을 마주보게 만들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지은이 사온 전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질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냉기가 남아 있었지요. 지은은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어제 분명 저녁에 손질하려 했지만 할인의 숙제를 봐주다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명자는 부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복은 왜 그대로 두었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둔 듯 했습니다. 어제 아이 숙제가 늦게 끝나서요. 지금 바로 손질하겠습니다. 명자는 전복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음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걸 놓치면 맛이 달라져.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찬 물이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조개 껍질을 문지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러나 작은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 집안을 분주히 정리했습니다. 거실 장식품의 위치가 바뀌고 식탁보가 교체되었습니다. 지은은 퇴근 후 바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저는 내가 붙일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기름 온도는 잘 맞춰야 한다.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일까?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할인의 체육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분명 세탁해 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옷장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할인 체육복 보셨습니까?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면서 다른 칸에 넣었지.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요청이었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정리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니?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예민하구나. 그 말이 등을 스쳤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말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살 방법은 없을까?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알았습니다. 당장 답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더 이상 침묵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자들이 조용히 마당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아래에는 차가운 기운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더 깊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이어서 챕터 3이기로 심화되는 갈등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눈이 그친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도 대문 앞 화분 위에도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 공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명자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역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인이 학교에 가기 전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 지은은 놀라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급히 외투를 입히려는데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밤에 학원 늦게 다녀서 그런 거다. 지은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보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는 원래 배가 아플 수 있어. 내가 따뜻한 물 끓여줄게.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말을 못 믿는 거냐?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설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우선입니다. 결국 지은은 할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단순 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은의 손은 한동안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명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지? 내 장염이라고 합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가 추워서 다들 장염이래.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은 필요 없나 보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요즘은 다들 자기 방식이 옳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명자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이 퇴근에 돌아왔을 때 현관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바닥에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은 열려 있었고 명자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자는 말에 명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전화는 또렷이 눌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명자는 작아 보였습니다. 늘 단단해 보이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까?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집안 공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지은은 뒷좌석에서 명자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늙었나 보다. 그 말은 자조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은은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명자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응급실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자의 작아진 모습, 힘없는 목소리. 그동안 자신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던 걸까?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상처받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정작 명자의 속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어르신이 했던 말입니다. 자식이랑 말 안 하면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아. 지은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명자도 그랬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이해와 억울함, 연민과 분노.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명자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을 꺼내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니? 그 짧은 질문 속에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 앞에서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명자는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시선은 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한 걸음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말들이 많았지만 꺼내는 순간 또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이런 거지. 그 말은 담담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명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보이던 사람이 그날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오늘 무서웠습니다. 명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잘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밀어내는 줄 알았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내가 해주는 말이 다 잔소리 같았겠지. 그런데 나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명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구도 줄어들고 집이라도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명자의 말은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존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밀어내려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저도 제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무 앞에 섰구나. 그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내가 정해라. 지은은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짧은 제안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채소를 썰었습니다. 칼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날카로움은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부엌 문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웃었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천천히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위의 성에는 사라졌고 햇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부엌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이 퇴근하면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은 어떠니? 그 질문은 작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지은 역시 달라졌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면 바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쌓아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명자가 오래전부터 끓여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지은은 한 숟가락을 먹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맛 빼워도 되겠습니까?
명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왜 배우려고 하니? 할인이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마시라고. 그 말에 명자의 얼굴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래, 알려주마.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침묵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내가 손 잡아줬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명자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 그 문장은 오래 걸려 도착한 인정이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마당에서 할인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낯설고 작게 느껴졌던 자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완벽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숨을 참고 살지는 않습니다. 명자는 장독대 앞에서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명자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오래된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도 마당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탁의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갈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해로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은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손을 잡는 작은 순간, 말을 멈추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명자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나눔이 관계를 지킨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이 천천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낯선 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